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5년과 2026년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다소의 힘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올해 1월 17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에 모두 3.3%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과거 역사적인 전망치인 2000년에서 2019년 평균치인 3.7%보다는 낮습니다. 2025년 예측은 주로 미국의 상향 수정이 다른 주요 경제권의 하향 수정을 상쇄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의 물가 상승, 즉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5년에 4.2%로 2026년 3.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목표에 더 빨리 수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글로벌 그로스, 다이버전트 앤드 언서턴, 글로벌 성장, 다양하고 불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소제목은 Growth on Divergent Paths Amid Elevated Policy Uncertainty, 즉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성장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전망이고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치입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 유로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률 전망 상향에 힘입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 10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한 3.3%로 내년 2026년도 3.3%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를 근역별로 보면은 선진국 그룹은 20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된 1.9%, 내년 1.8%로 전망을 했고 신흥개발도상국은 올해 4.2, 내년 4.3%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미국의 성장률은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 강세, 완화된 통화정책 및 안정적 금융 여건에 힘입어서 올해 2.7%로 큰 폭 상향 조정했고 내년은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영국은 올해 1.6, 내년 1.5%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 분야 약세 등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독일은 올해 0.3, 내년 1.1%로 전망을 했고 프랑스는 올해 0.8, 내년 1.1%로 전망을 했으며 이탈리아는 올해 0.7, 내년 0.9%로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 7개국 즉 G7과 유로존을 제한 기타 선진국에서는 실질임금 회복에 따른 소비 진작 등 긍정적 효과와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균형을 이루며 2.1%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 그룹은 2025년 성장률은 작년 10월 전망과 동일한 4.2%로 전망을 했고 내년은 4.3%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부양 정책이 높아진 무역 불확실성과 자산시장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것으로 평가하여 올해 4.6, 내년 4.5%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는 작년 10월 전망과 동일하게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예상하여 올해와 내년 모두 6.5%로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올해와 내년 모두 2.2%로 전망을 했고 멕시코는 올해 1.4, 내년 2.0%로 전망을 했으며 사우디는 올해 3.3, 내년 4.1%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국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인도가 6.5, 필리핀 6.1%, 카자흐스탄 5.5%, 인도네시아 5.1%, 아르헨티나 5.0%, 말레이시아 4.7%, 중국 4.6%, 이집트 3.6%, 사우디 3.3%, 나이제리아 3.2%, 미국 2.7%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 2.0, 내년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연례협의회 전망과 동일하며 정부 하는 OECD 등 국내의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즉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기재부 1.8%, 한국은행 1.9%, OECD 2.1% 등이고 IMF는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 즉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위험 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정책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 노동력 공급 차질을 이야기함으로써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 상방 요인으로는 무역협정 추가 체결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와 함께 노동력 확충, 경쟁 촉진,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기준선에 대한 중기적 위험은 하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에 단기적 전망은 다양한 위험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으로 인해 진행 중인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 혼란이 생기면은 통화정책 완화로의 전환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지속 가능성과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려면 인플레이션과 실제 활동 간의 균형을 맞추고 완충 장치를 재건하고 강화된 구조개혁과 더 강력한 다자 간 규칙 및 협력을 통해서 중기적 성장 전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정책 우선순위 내지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물가, 성장,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 정책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한 노력과 함께 성장 친화적 재정 투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이동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일시적인 외환시장 개입, 적절한 거시 건전성 조치 도입과 급격한 위기 발생 시 자본 흐름 제한 조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 간 협력은 분열을 억제하고 성장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역정책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법칙 툴과 일치해야 하며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완전하고 잘 기능하는 WTO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시스템을 회복하고 경쟁 환경을 평준화하고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시스템 내에서 더 큰 해병력에 대한 국가 간 욕구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달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 밖에 노동시장 디지털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과 함께 무역 분절화 방지를 위한 다자간 무역 협력 강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